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실제로 이제 함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놨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네를 병합을 했잖아요. 근데 병합을 작업을 안 하는 것까지가 앞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했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제시된 작성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표를 계산하는 것까지가 이번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얘네를 우리가 병합하고 이거 테두리 주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요거까지 작업이 됐네요. 그래도 미리 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은 드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본 작업표 작성 시의 데이터 행은 4행에서 15행까지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 실제 데이터 행에 대한 것이고 우리 문제에서 이게 행렬을 미리 그림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제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앞에서 그림 본 것처럼 A열부터 해가지고 쭉 어떤 필드가 들어가는지 몇 행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제시했었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행을 제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 쓰는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엔 함수식을 써야 된다. 근데 그 함수식이 사용자마다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에는 어떤 쉘에는 어떤 값이 꼭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답이 똑같아지잖아요. 출력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채점하기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목 서식은 18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하고 밑줄을 설정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평가 10가지입니다.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8포인트. 아이고 180개 같네요. 18로 다시 변경해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임의 서체래요. 그럼 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출고가예요. 출고가는 자, 는 먼저 줍니다. 항상 계산할 때는 는을 먼저 주고요. 자, 입고가,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입고가의 22%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고가 곱하기는 그 8 있죠. 8 위에 에스터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로 하고 그다음에 22%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출고가는 결국은 입고가보다 22% 높은 애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끌어주시면 계산이 완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거래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는 출고가 곱하기 그 다음에 출고량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익금액은요 는 가로 열고 출고가 빼기 입고가 가로 닫고 곱하기 출고량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같이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순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순위는 얘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익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익 금액이 가장 큰 값을 1등으로 한대요. 우선은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예요.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구나.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는 하고 아래에 NK 눌러주시고 방향키로 내려주시고 탭키를 눌러주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FX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마법사를 쓰게 되면 밑에 설명이 나와요. 얘는 뭐 어쩌고 2007 버전 이전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래요. 그래서 내가 순위 구하려고 하는 애는 이익금액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F는 우리가 어떤 순위를 구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에 뭐 3학년 1반에 내 성적이라면 내 성적을 먼저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반의 전체 성적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중에 몇 등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F4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얘네 행하고 열하고 앞뒤에 모두 다 달러가 붙습니다. 이건 미국 애들이 엑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러가 붙는 거예요. 얘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쉘 주소가 변경되는 걸 막아주는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탭키 눌러주면 여기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빈값이나 0을 넣게 되면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건 큰 게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0이 아닌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애들을 보통 우리가 1을 넣습니다. 1을 넣게 되면 가장 큰 애가 1등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애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했다. 이때 1등은 누가 돼요? 기록 시간이 가장 작은 애들이 1등이 되잖아요. 그땐 1을 넣습니다. 근데 얘는 큰 애가 1등 하라 그랬으니까 큰 애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공백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참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더블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G15라고 하는 애는 자동 채우기에 끌어내니까 첫 번째 인수는 아래까지 끌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수인 이 레퍼런스 이 값은 끌려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정하는 걸 우리 절대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할 땐 F4키를 넣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번엔 평가입니다. 이 if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익 금액이, 여기 이익 금액이 나오는데, 얘가 250만 원 이상이면 A, 250 미만 100 이상이면 B, 그렇지 않으면 C로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럴 때는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익 금액이 250 이상이죠. 25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범위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250 이상인 애들이 요만큼이 250인 거예요. 25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50. 그러면은 250인 애들은 뭘로 하는 거냐면 A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0인 애를 색깔을 좀 다르게 쳐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250 미만, 바로 요 밑에서부터 100 이상이라 그랬죠. 즉 100 이상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자, 얘네도 병합을 해서 좀 표시를 해줄게요. 다른 색깔로. 얘네가 이제 B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 그렇지 않은 나머지 얘네들이 바로 이제 C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C등급. 위에 제가 잘못 썼군요. 요거 F2키를 눌러버렸네 또. 자, F2키가 펜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0 이상인 애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100에서부터 249까지 얘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외 나머지 if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잘라 나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조건 꼭 기억하세요. 이상 조건을 줄 때는 큰 값부터 잘라냅니다. 여기선 250 이상인 애들이 A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는요 100 이상인 애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선생님 250 이상인 애를 잘라서 A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 이상을 주면 100 이상이라고 하는 건 250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if 함수에서는 if 함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가고요. 조건 가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조건이 우리가 250이라고 하자고요. 250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조건이 250 이상인 애들은 참일 경우에는 A등급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미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조건 함수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조건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100 이상인 애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100 이상인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B등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 나머지 애들이 이제 C등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절삭한 애들은 이미 날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조건에 비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태블릿 드라이버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if 함수를 갑니다. if 탭키. 얘도 함수 마법사 쓰셔도 됩니다. 자, 러지컬 테스트. 첫 번째, 이익 금액이 큰 것부터 자른다 그랬어요. 250, 하나, 둘, 셋, 넷. 이면 얘는 A 등급.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B등급이다라고 우선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B등급. 요렇게만 우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250 이상이네. 얘 250 넘네요. 얘도 250 넘네요. 얘도 250 넘네요. 얘네들만 A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A등급은 다 된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이번엔 뭐를 해야 되냐면 250 이상인 애들은 이미 얘네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애들, 즉 0부터 시작해가지고 149까지 애들은 다 B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를 해야 돼? 분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f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if 그리고 또 탭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100 이상이에요.
아, 선생님, 25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50 미만인 건 당연해. 근데 어디서부터? 100부터 250 미만까지니까, 이상 조건에선 작은 값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미만으로 해서 주면 안 됩니다. 구간값을 확실히 앞에서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250 이상, 100 이상, 그 다음에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0 이상인 애들은, 그 다음에 B, 탭키, 그 외 애들이 이제 C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쫙 긁어주시면 ABC 등급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자, 이만큼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중에 여기에 250 이상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버가 이상해서 좀 이상하네요. 250 글자 좀 되시나요? 네, 250 이상. 그럼 나머지 애들이 좀 아까 우리 B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100 이상인 애들은 또 B등급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100 이상인 애들이고. 그 외 나머지 애들이 결국은 C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큰 것부터 절삭하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절삭하게 되면 이 논리 조건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큰 것부터 잘라내게 됩니다. 250 잘라내고, 그 나머지 애들 중에서 100 이상인 애들 잘라내고, 그 나머지 얘네들이 결국은 C등급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아래쪽이에요. 품목이 여기에서 프린터인 각 항목의 합계다 그랬는데, 이럴 때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조건 함수예요. 조건 합계. 그래서 sum if 자주 출제됩니다. 아직까지도. 자, 함수 마법사. 자, 여기 레인지를 딱 찍어보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애들이래요. 즉 조건이 우리 프린터잖아요. 자, 프린터인지 검사할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조건은요, 프린터. 자, 세 번째, 이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조건을 지정하는. 자, sum range는 실제 합계낼 범위. 우리 사무자동화는 수직 합계를 계산합니다. 바로 내가 여기에 답이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애들을 계산해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는 지금 프린터인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안 넣었어요. 그지? 자,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프린터 인식 잘 됐고요. 여기에 레인지도 잘 먹었고요. 크리테리아도 잘 먹고 합계 범위도 잘 나왔어요. 근데 이쪽에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어때요? 이 범위가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끌려왔죠, 같이. 그러면 우리 sum if 함수에서의 이 문제에서 range, 바로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가 지정되면 되겠다. 그죠? F4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범위 잡고 하세요. 맨 끝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F4키 하면 맨 뒤에 있는 애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네요. F4키 눌러서 적용하고요.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됐어? 그 이유는 뭘까? 프린터에서 이 밑에 있는 이 프린터도 같이 끌려왔네요.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보면 알잖아. 프린터가 이쪽에 있는 애인데 여기에까지 왔네? 그러면 이때도 또 함수 마법사 실행해서 얘도 이렇게 F4키 눌러주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성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함수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참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넣어보고 더블 클릭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해 나가면서 절대참조를 적용해 나가면 절대참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모니터예요. 이번에 모니터는 좀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는 sum if. 자,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range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품목 이름이 되겠죠? 절대참조 주는 거예요. F4키. 자, 크리테리아에서 조건을 앞에서는 우리가 쉘로 참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로 넣을게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실 것은 함수 마법사를 쓰세요. 이 문제는. 왜냐, 문자에는, 엑셀에서는 문자에는 꼭 이렇게 따옴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하면 탭키 누르면 자기가 자동으로 쳐줘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끌어주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우리 if 함수도 마찬가지였죠? 문자에다가는 꼭 어떻게 한다? 네, 따옴표로 묶어준다. 요거. 근데 좀 전에 제가 따옴표 쳤어요? 안 했죠? 왜? 함수 마법사에서는 탭키를 누르는 순간 얘가 문자라는 걸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따옴표를 쳐줘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좀 if 함수가 복잡해지거나 다른 뒤에 나오는 sum product 함수나 배열 수식에 나오게 되면 그땐 직접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가 A급인 제품의 E급의 합계래요. 이것도 조건 합계네요. 맞습니까? A급인. 근데 여기에 보니까 A급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또 여기에 이게 문자들이 A 등급 이렇게 써 있어요. A급, A 등급. 그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합계인데 sum if 조건 합계입니다. sum if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자, range. 내가 지금 비교할 대상은 어디예요? 여기죠. 얘는 자동 채우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절대 참조 안 해도 돼요. 자, 크리테리아. 조건은요. A 등급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요. A 이렇게 하고 에스터리스크 한번 줘볼게요. 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건 만능 문자예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A로 끝나는 모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그러면 중간에 A가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A로 시작하면 돼요. 그지? A, 에스터리스크.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A 등급.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터리스크. 탭키, sum range는 이익 금액의 합계니까 여기. 됐죠? 자, 다음에 이익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구간값이네요. 100 이상 200만 원 미만. 얘네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구간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방법부터. 자, 이렇게 구간값을 계산할 때는 2007 버전부터 sum if s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돼요. s, 복수잖아요. 그지? 영어에서 복수. 뭔지 알지?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은 AND 조건만 가능하다. AND 조건도 처음 듣는 조건이시겠죠.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애들만 나오는 거를 AND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순서가 꼭 함수 마법사를 쓰라는 게 여기에 설명이 나와요. 얘는 순서가 다르네? 그죠? 합계낼 범위를 먼저 선택하래요. 그래서 합계낼 범위, 탭키, 크리테리아 레인지, 첫 번째 조건이래요. 자, 이익 금액이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적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00만 원 이상.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 금액에서 탭키 20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탭키를 누르니까 따옴표를 쳐줘요.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문자에다가만 따옴표 묶으라며? 근데 지금 장난해요? 저랑?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이 함수에서 sum if 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um if 류라고 하는 거는 sum if s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게 될 count if s, average if s까지를 count if, sum if 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sum if 류에서는요 조건은 우리 따옴표로 묶어줘요. 약속입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건 개발자가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함수 마법사 실행해가지고 조건 넣고 탭키 누르면 지가 알아서 묶어주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바로 최근 시험에 출제됐던 방식이에요. 이 방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선이 있다고 치자고요. 두께도 너무 얇다, 그지? 이렇게 선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0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100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100 이상인 애들 쭉 계산을 해요. 얘를 sum if s 말고 sum if 함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0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뭐 300이라고 치고 여기가 200이라고 하면 여기에 100 이상의 모든 애들의 합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만이죠. 요만큼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00 이상인 애들을 여기서 빼버립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함수식을 이 함수로 써라라고 해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썸이프 S 함수가 이제 2007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얘가 썸이프 S가 나오니까 썸이프 S로 계산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야, 썸이프 S 말고 그건 너무 쉬우니까 썸이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간값을 계산해.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 그 선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 100 이상을 계산하니까 100, 200, 300, 400, 500, 600 그냥 쭉 다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100에서부터 199까지만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 이상인 애들을 날려버리면 합계를 빼버리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는 sum if 함수 마법사 갑니다. 자, range 여기서 이 금액의 범위가 되겠죠. 탭키 조건은요. 첫 번째 뭐예요? 100 하나 둘 셋 넷. 자, sum range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범위 잡고요. 컨트롤 C 그리고 뒤에 한번 클릭 빼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얘를 2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100 이상인 애들의 합계에서 200 이상인 애들의 합계를 빼서 100만 남게 되는 거예요. 100에서부터 199까지만. 됐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거 이상으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초과로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20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200보다 작은 애들 199까지니까 200도 같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보고 어디까지 설명드렸는지 한번 쭉 볼게요. 제목 넣었고요. 계산 쭉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에 사용되는 애들 비교 연산자 및 얘네들 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순위 함수에서 우리 절대참조 지정하는 거 랭크 그 다음에 절대참조 지정한다는 거 F자키 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오더링이 뭐 비워두면 큰 값이 1등이고 폴스 또는 그 0이 아닌 다른 값을 넣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작은 애가 1등이 되는 거죠.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자, if 함수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함수 마법사를 안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심자니까 우선 함수 마법사를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 if 함수에 대한 것들 쭉 계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오네요. 지금 A등급 같은 경우는 250 이상인 애들.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내거든요. 250 미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250 이상 주고 다음 조건도 250 미만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50 이상의 애들은 떨어져 나갔다고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 나머지 애들 중에서 100 이상인 애들이면 결국은 100에서부터 249까지가 남겠죠. 그 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썸이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절대참조 지정한다는 것도 보셨고요. 쭉 보셨고 A급인 거 A등급이었죠? 앞에서 문제가 우리가 약간 여기에서 보면 if에서 A급이구나.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등급으로 써버렸군요. 근데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해도 된다. 다음에 이익금액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선분 잘 기억하세요. 100 이상인 애들 쭉 다 계산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린 얘네만 필요하니까 이 나머지 애들을 빼버리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완성이 됐고요. 앞에서 잠깐 보니까 요게 제가 텍스트를 잘못 썼네요. 그지? 그래서 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등자를 뺄게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긁어주면 다시 완성.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합니다. 절대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 숨기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평가의 오름차순. 평가 같은 경우에 이익금액의 오름차순 한대요. 자, 데이터 누릅니다. 정렬 누릅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열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평가의 오름차순이래요. 그래서 평가 오름차순 추가. 두 번째 이익금액의 오름차순이래요. 이렇게 내림차순 할 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게 나올 테고
이렇게 정렬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교재를 보면서 순서에 맞추도록 할게요. 정렬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자 정의 정렬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쉘 서식 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금액 수치에는 원화 표시한대요. 자, 입고가, 출고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연속 선택은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범위 선택, 컨트롤 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또 범위 선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범위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네는 통화 기호 줍니다. 홈에 가셔서 통화를 가는데 회계형이 있고 통화형이 있어요. 통화를 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여긴 지금 다행히 없는데 원화를 여기서 지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꼭 통화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형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무자동화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나중에 잘려요. 회계형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계형으로 하게 되면 이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할 때 출력할 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지금 이 문제와 저한테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통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열폭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범위 잡아서 딱 하면 가장 작은 간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자, 금액 외의 수치는 컴마를 표시한다 그랬는데 금액 외가 1000단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음수는 마이너스가 기본 표시가 되고요. 소수 자릿수 0 해가지고 다 정수로 표시하래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값이 없어요. 실수라는 건 소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자, 숫자셀은 우측으로 기본 나오고요. 문자만 가운데 맞춰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 이렇게 얘네 다 가운데에 정렬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연속 선택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 찍고, 찍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인쇄 미리 보기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죠. 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여기 뭐 소수점 자릿수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컨트롤 1키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 주시고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드릴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문자열 정렬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테두리 지정인데 우리 쉘 병합은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됐고 쉘 병합하는 거 쭉 보셨고 이번에 이거 X 표시하는 것도 앞에 시간에 봤고요. 전체 테두리 지정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에서 전체 테두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컨트롤 1키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에 쉘 서식 대화 상자 활성화 시켜주고 테두리에 가셔서 가운데의 선 얘를 한번 클릭하면 얘가 토글이에요. 클릭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얘가 삭제가 되고 확인을 눌러서 가운데 선을 없애줘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괜찮은데 최근에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핵 높이를 확 줄여요. 우리가 핵 높이를 줄이다 보니까 글자가 그 선에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재에는 아마 아래쪽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지울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같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열 숨기기를 해야 돼요. 우리 문제에 보면 품목 코드, 품목 이름 다음에 출고가, 출고량인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입고가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숨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다음 장에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미리 하고 갑니다. 아셨죠? 인쇄 미리 보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백 탭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 6cm를 줍니다. 선생님, 왜 6cm예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이 6cm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쇄물로 하다 보니까 위에 편철을 해. 편철이라는 건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예전에 4.5cm였어요. 10년 전에는. 4.5cm였는데, 요거를 여백을 제대로 안 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편철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면. 그래서 6cm를 주고요.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좌우는 우리가 보통 2를 줍니다. 다.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차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트 공간을 나중에 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차트 그리고 나서 차트 크기 조절해야 되고 작업표 조정해야 되고 막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작업표를 다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표에서 밑에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 했다가 나오니까 인쇄 경계선이 나오죠. 그럼 인쇄 경계선까지 10폭을 늘려주세요. 요렇게 해서 인쇄 경계선까지 10폭을 늘려주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쫙 꽉 차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됐죠? 요거 늘려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2010 버그인데 인쇄 경계선이 잘 안 나와요. 그때는 보기 탭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페이지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와보시면 다시 이 선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페이지인 거예요. 이 안쪽이. 자, 여기에서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